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건조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참 레크레이션 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청년부 운영인데요. 제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중복된 거는 최대한 뺐고 약간이라도 좀 변화가 되는 부분만 추려서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셀 모임 활성화.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내년에 우리가 더 힘쓰려고 하는 게 셀 모임 활성화인데 지지난주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만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리더들 그리고 코리더 혹은 그 셀 안에 속한 여러 열심히 있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셀 나눔이 D형 큐티 질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형화된 패턴이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셀 그룹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부터 그 네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는 법이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익숙한 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그룹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어느 때가 차면 제가 이제 청년부에 우리 큐티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온라인 모임이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각자 일주일, 날쌤은 6일 기준인데 6일 중에서 마음의 확정을 하고 무조건 6일 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임 리더 교육 때도 강조했거든요. 처음부터 6일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말고 처음에 이틀을 하든 3일 하든 이렇게 하다 점점 늘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그래서 어쨌든 좀 큐티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개인적으로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못한 지체한테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지체들하고는 저랑 이렇게 톡 주고받으면서 지금 큐티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게 지금 있는데 어느 순간은 그걸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좀 청년부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거 하나는 큐티 모임의 활성화가 셀 나눔 활성화로 좀 연결됐습니다. 셀원들하고 모였을 때 오늘 어떤 말씀을 받든지 서로 간에 익숙한 거지. 네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법이. 그렇게 하면 조금 셀 나눔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월이나 4월쯤에 전문 큐티 강사분을 초청해서 좀 큐티 세미나도 열고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큐티를 하자.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큐티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개인 관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등셀 후 셀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역인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매주는 아니지. 어쨌든 꾸준히 새 가족이 와요. 그렇죠? 오늘 3명,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4명 등셀을 했고요. 지금 새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 몇 명인가요? 지금 5명이 교육과정에 있고 다음 주에 또 등셀 2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착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내년에 분명히 극복해야 될 청년 공동체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은 결국에 일단 우리의 토양이 바뀌어야죠. 문화가 바뀌어야 되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어쨌든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셀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아직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지나가는 듯이 말로만 한번 언급했던 건데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정착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좀 서로 회의 때 더 정교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셀 정착을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로운 누가 왔어요. 혹시 오늘 온 사람 있나요? 없나요? 누가 왔어. 그러면 이제 조경남 전사님이 우리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번 주에 25살짜리 형제가 왔다. 근데 이 형제는 신앙의 배경이 이러이러하다. 원래 어디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이 근처 이사를 왔고 이제 이 지역 교회 가장 가까워서 왕십리교를 왔고 근데 본인이 다녔던 교회와 굉장히 문화가 비슷해서 전통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각 셀에서 리더들끼리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셀이 데려가고 싶다. 이 사람이 과정을 다 마치면 우리 셀에 참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코 리더를 파견하는 거예요. 세가족국에 3주, 총 4주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3주를 파견해. 그럼 코리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교육받고 얘기해주고 연락처 공유하고 들어주고 가끔씩 한번 만나든지 아니면 리더랑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해볼래 해서 그런 모임을 해서 3주가 지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등세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정착 과정에 조금 저항감이 낮아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랑 좀 친했던 사람이 같은 셀에 있으니까 약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거는 우리 안에서 제가 던지는 이슈는 우리는 어떻게든 지역적인 혹은 규모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새 가족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정착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건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고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셀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분명히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캠퍼스 전도 매년마다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달 받기로는 해가 갈수록 캠퍼스 외부 단체가 캠퍼스 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도 그랬어요.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냥 학교 자체에서 아예 포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캠퍼스 전도의 길이 막힐 텐데 사실 우리 왕십리교회 청년부 입장에서는 캠퍼스 전도를 놓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한양대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성균관대도 갔다 와봤는데 가깝더라고요. 고려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문성국과 이렇게 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어떤 거를 새로운 사역으로 계획하고 있냐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힘들면 내부 그룹하고 연계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CCC 간사님하고 성균관대 CCC 간사님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CCC랑 같이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네 뭐야 그러면 CCC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 자기 동아리 안에 우리 브로셔 같은 거 비치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만약 재정적으로 서로 분담이 되면 본인들 새 학기 시작할 때 전도 물품 만들 때 거기에 우리 왕십리교회 로고나 정보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협업을 하면 발전 방향이 있고 더 발전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모임하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CCC 친구들한테 가까이에 왕십리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부가 참 괜찮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놀란 거는 우리 교회가 115년의 전통을 가진 대단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두 분 다 왕십리교회를 모르더라고. 무학교회는 알더라고요. 근데 왜 뭐하냐면 무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단체 출신 분이어서 그쪽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겠다. 인지도도 높여야겠다. 그리고 캠퍼스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영역인데 내부 그룹과 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 여러분들 했던 거지만 정기 리더 모임. 정기 리더 모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정기 리더 모임 좋아요. 네, 정기 리더 모임 활성화하고요. 온 오프라인 큐티 모임은 어떤 취지에서 강조하시는 건지 여러분 항상 맥락이 중요하고 취지와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목사님이 하래 이러면은 팀원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목적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다라고
리더분들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기도 11조 운동은 오늘 설교 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은 여러분 간단해요. 1월 1일은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다 자면 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임 회장님은 안 계시는구나. 우리 그때는 있겠구나. 신임 회장님이 잘 기획하셔서 지난번처럼 어떻게 하든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모여서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첫날 열흘 중에 첫날 기도 11조 드리고 여러분 11일도 수련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TF팀에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새벽 예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1월에는 아주 자발적으로 기도 11조 운동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교제 모임 아까 말했듯이 5개 우리 사역의 실제 가치 중에 한 가지 교제인데 또 형제들만 제한하는 거 아니고요. 형제들은 또 운동 교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체육관 안에서 그러니까 풋살 계속 해오셨죠. 지금도 풋살 하러 또 열심히 교제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풋살 한 명 갖고 축구 풋살 있고 지금 우리 체육관에서 족구 모임 활성화돼 있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비원이었던 농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쪽에서 농구하고 한쪽에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하려고 탁구까지.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사실 자매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기 교제 모임 중에 하나로 운동이란 컨텐츠를 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방면의 어떤 교제 그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교육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건데 내년 청년부 운영에서 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1 무슨 과정이에요? 왜 양육이 중요할까요?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청년부 내의 후배들, 동생들을 선배인 자로서 양육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의 한 분야이고 이따가 교육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외부 사역입니다. 그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겨울 수련회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우리 왕십리 교회에서 하고요. 주제는 학계 1장 2장 강해입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때 학계 1장 강해, 학계 2장 강해를 할 거고 주제 그게 없구나. 주제 문구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학계 선지자가 방만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그때 이제 성전이 다 파괴돼서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학계 선지서의 내용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 준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겨울 수련회 현수막 걸리고요. 광고 나가고요. TF팀에서 사역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도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있고요. 국내 단기 선교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거거든요. 모집 광고가. 그래서 빨리 팀장이 세워져서 이것도 좀 오래 갔다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갔다 왔으니까 더 정교한 사역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모집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청년부는 약간 이제 작년부랑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진 영역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 1부, 2부, 3부 예배 때는 2주간 금문도 선교 영상이 나갔어요. 3월에 담임 목사님과 좀 당회원인가? 중직자들 위주로 금문도에 선교를 가시거든요. 선교지? 방문은 아니겠죠. 그냥 선교죠. 그래서 갔다 오시고 그걸 우리가 여름에 이어받아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거죠.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계신 금문도에 이번 돌아오는 여름 선교 장소로 잡았습니다. 아직 주제 같은 건 미정이지만 여러분은 마음에 준비하시고 일정 미리 정해진 거니까 이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자, 장소는 미정이지만 일치는 정해졌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네, 미리부터 좀 마음에 좀 소망을 품으셔서 와, 내가 이번엔 TF팀으로 섬겨서 이번 여름 수련회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고 좀 미리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저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각종 리더십 리트릿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새내기, 리더, 또 뭐 있나요? 국별로 보통 세 종류인가요? 새내기, 전체 리더, 국, 이 세 가지.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리더십 리트릿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청년부, 우리한테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죠. 교육과 양육과 훈련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해줬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프린트 보시면서, 네, 이거는 PPT보다는 자료를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구분하거든요.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 교육은 예를 들면 이 인원을 대상으로 제가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세계관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특정 주제를 가르치면 이게 교육이죠. 교역자가 주도해서 1대 다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최대 많아봐야 8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그룹을 결성해서 그 소그룹과 함께 교역자가 학기 동안 훈련 과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 과정도 있지만 교육보다는 실제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훈련, 큐티 훈련도 하고요. 뭐 설교 요약 훈련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하고 뭐 감사일기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 경건의 생활을 훈련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소그룹이 서로 너 과제 했니, 뭐 했니, 뭐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의 훈련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양육의 과정이 있는데, 이 양육은 제가 하기보다는 저랑 조경남 전사님은 1대1 양육 과정을 할 수 있는 양육 교사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준비된 양육 교사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는 지체들 동성에 한해서 컨택해서 너 나랑 1대1 양육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1대1 양육 정해진 기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준 그런 과정으로 해서, 사실 이 양육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때는 제가 또 수줍게 제 소망을 하나 말했는데 2020년에는 10명 이상의 양육 교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5명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또 이정환 간사님이 또 믿음으로 늘려줬더라고요. 20회 이상의 양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비전이 성취되려면 10명이 2번씩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15명이 한 번씩 하든지. 어쨌든 제 마음의 원함은 여러분들 안에 이 그 목회 철학이 진짜 공유가 돼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내가 젊은 청년 때 리더로 부름받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이겠구나라는 그 공유가 같이 돼서, 가치가 공유돼서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양육 교사로 헌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자라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 나갈게요. 거기에 다 있죠. 네네, 교육은 공동체 상황에 맞게 상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학 기간에 집중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은 1대1 양육 소그룹 훈련과는 달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형식입니다. 물론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많으면 사실은 효율이 떨어져서 20명이든 30명은 제한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뭐 구원의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하루짜리 과정이 있는데
구원의 계획 1기를 모집합니다. 정원은 15명이다 하면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2기가 열리고 3기도 열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 지금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교육 과정이 열리면 꼭 리더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리더들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회 삼아서 코 리더든 아니면 세런 중에 눈여겨본 친구들이든 얘는 내년쯤에 TF 팀장으로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친구들이든 살살 꼬셔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 열고 그게 그냥 폐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15명, 20명 정원이다 싶으면 리더들 20명이 올 게 아니라 사실 리더들이 한 명씩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습니다. 양육은 1대1의 세밀한 관계를 통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살핌, 돌봄, 권면의 특성을 가진다. 훈련은 교역자 및 소그룹 팀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습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성적 알매에 있다. 물론 진정한 깨달음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은 양육 훈련과 달리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체에 1차적 목적을 둔다. 그러니까 다르죠? 교육은 말 그대로 가장 중점 사항이 기독교 진리를 전달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훈련은 삶의 변화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제로는 교리와 성경과 리더 교육과 주제 교육이 있고요. 교리는 기초교리반, 핵심교리 심화반, 2단 강좌, 성경은 성경 전체 개관, 성경 각권 연구. 이것만 해도 10년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짧고 배울 건 많어. 세 번째 리더 교육. 리더 교육에서 중요한 건 마치 오늘 했듯이 서로 목회 철학 공유하는 거.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저 목회자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공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지, 목사 성도는 무엇인지, 큐티쌤이나 소그룹 인도법 같은 거 여러분 실제 리더들을 위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주제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 기도학교, 복음학교, 결혼학교, 신학 서적 나눔 혹은 일반 서적 나눔. 제가 대책 없이 늘어놓긴 했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양육과정. 양육은 1대1의 세밀한 관계를 통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살핌, 돌봄, 권면의 특성을 가집니다. 아래줄. 기본적으로 양육 및 훈련 과정은 학기에 맞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집중 기간엔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학 때는 양육하고 훈련을 웬만하면 안 하고, 물론 여러분이 1대1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학기 때 진행하는 걸로. 왜 학기 때를 이렇게 나누냐면 여러분 청년 사역은 학생들 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1년 내내 삶의 패턴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방학과 학기 때 삶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그나마 삶의 패턴이 이렇게 딱딱 일정하게 돌아가는 학기 때 훈련하기 좋다. 훈련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은 무조건 정해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때가 좋고, 방학 때는 물론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바쁜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학 때는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뭘 한다든지 1박 어떤 과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부 전체가 이 교육 파트에서 방학과 학기를 구분해서 운영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목표는 다 말씀드렸고 아래 박스 보시면 양육은 총 3개이나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교재는 나들목교회를 개척한 사실 우리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김형국 목사님의 그 교재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 목회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훈련이 또 특별히 1대1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소그룹 말고 이분은 1대1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양육으로 따와서 그분의 교재가 1대1 양육을 하기 참 좋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제가 제목을 새 신자반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기초 중에 센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마치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지체가 왔을 때 정말 거의 이제 이분은 뭐 신앙에 대해서 거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대1 양육하는 게 이 새신자 반이고요. 제가 기간은 5주 혹은 6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김영근 목사님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걸로 해서 저랑 조경란 전사님한테 미리 교육을 받고 난 양육교사로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동성에 한해서 1대1로 컨택해서 너 나랑 한번 양육과정 해보자. 5주만 한번 헌신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미리 나 누구랑 언제까지 해서 양육과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신자반.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완전 기초는 안다라는 전제하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동행 A반, B반을 했는데 이게 내년 리더 모임 때 기본 교재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그래서 이건 좀 길어서 제가 두 과정으로 나눠서 한 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양육교사가 좀 올해 한 10명 정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들을 통해서 1대1의 양육 과정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몇 개나 열 수 있겠어요. 교육과정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제가 교육과정만 10개, 20개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양육과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활발해지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훈련이에요. 훈련은 크게 두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훈련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역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2까지 이수한 지체는 리더 및 양육교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물론 지금은 과도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권한을 다 드릴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정착됐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가 이게 전체가 3년 컬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됐으면 양육과정을 하고 교육도 어느 정도는 다 이수하고 기본적인 거 이수하고 마지막에 훈련, 경건훈련 1과 2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리더십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양육교사로 헌신할 만하다.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소양을 갖췄다. 셀그룹 리더가 셀그룹 리더 아닌가? 리더 맞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경건훈련은 첫 번째는 성령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 그래서 큐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위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 그래서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강화된 훈련적 요소, 마지막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사역 훈련으로서 진짜 리더를 키워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교회론, 목사, 성도론, 소그룹 이렇게 약간 주제가 리더에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리더에게 타겟팅된 그런 훈련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3년의 체계적인 교육, 양육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눴던 이 가치들이 은목사 한 사람의 가치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의 공동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제 계획표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양육에 열심히 두고 교육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힘을 쓰시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1그룹과 2그룹 사이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양육이 되어진 이들에게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양육이 되어진 이들이요? 네. 양육이 되어진 이들은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양육이 됐다면. 자기 혼자 장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됐으니
수많은 영적 아기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부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와서 여러분들은 또 날 때부터 이 교회 출신인지라 그게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참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부 사역으로 분류됐던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아니 1년에 4번을 나가는 교회는 난 처음 봤어. 겨울 수련회하고 국내 단기 선교하고 여름 수련회하고 여름 단기 선교 4개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많아봐야 1년에 정말 많이 한다는 교회가 한 3번? 그리고 특히나 좀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해외 선교는 경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재정도 조금 빠듯하고 해서 뭐 홀수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짝수년에 국내 봉사를 간다든지 이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4번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네네네. 그 어떤 국내 봉사든 선교든 국내 사역, 외부 사역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고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겁니다. 네, 그 부분 혹시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실까 봐 다른 교회 청년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언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1대1 이제 양육교사 1대1 부분에서 네. 그 양육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것도 좋네요. 연결하는 게 더 좋은. 매칭하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의무로 진행되겠죠. 이제 잘 많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집중적으로 안 될 수 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받고 싶어하는 자아. 좋네요. 네네.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이거 이슈가 다뤄질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그럼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